존경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김종학 국토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토교통기술대전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극복되는가 하였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아직도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기술대전이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여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은 우울한 소식을 맡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탄소 중립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은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계신 국토교통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이래 인류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기술 진보를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함으로써 삶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탄소가 배출되었습니다. 탄소가 배출되면 46%는 대기 중에 200년 동안 머물면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출현도 환경 파괴의 결과입니다.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고 결국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21세기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거의 모두 인간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또한 수많은 기상이변을 낳고 있습니다. 올해 독일과 벨기에를 강타한 폭우와 홍수, 호주와 미국의 대산불은 전례가 드문 규모였습니다. 독일을 강타한 폭우는 1000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에서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45.9도인데 지난 6월 기온이 영상 섭씨 48도까지 올라가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린란드에서도 금년 여름 한 달 동안 85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합니다. 지구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해안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제 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에 의하면 지난 2008년 이상기후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의 숫자가 2640만 명이었으나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2050년까지 약 2억 명의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되면 궁극적으로 제6차 대멸종, The Sixth Mass Extinction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종말론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멸종이 있었던 제5차 멸종은 공룡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의 70% 이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파국 시점에 급속히 가까워지면서 인류의 생존을 근원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사무총장 10년 재임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 집단 지성의 승리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시대 이후 섭씨 2도 이하로 낮추되 가능한 한 1.5도 이하로 낮출 것을 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의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2018년에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에서 파국적인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로 예측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에 열린 제54차 IPCC 총회에서 승인된 새 보고서는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섭씨 1.5도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0.4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국이 10여 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미국, EU, 일본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도 2060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은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현재 인류의 경제와 생활 전반이 탄소 배출 시스템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의 대전환을 넘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는 향후 30년 동안 매년 7%씩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작년에 마침 세계 배출량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의 위축을 생각해 보면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와 고통을 수반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유의 대전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 방식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인들의 자각과 일반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 지도자들의 결연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탄소 중립위는 전력 생산을 위하여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을 70.8%로 높여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지형적 조건과 기후 환경을 감안할 때 이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를 보다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바탕하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도 이제 탄소 중립 외에 우회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탄소 중립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EU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멘트, 철강, 비료, 전력 및 알루미늄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할 것입니다.
EU로 수입되는 이러한 품목에 대하여 탄소 배출만큼의 비용을 관세로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EU는 2035년부터 내연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년 8월에 2030년까지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의 50%에 달하도록 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을 3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고 2035년까지 내연 자동차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종료된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룰북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세부 규칙이 철저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의 생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국토교통 분야가 탄소 중립 노력의 최선두에 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연간 510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시멘트, 철, 플라스틱 산업에서 31%, 비행기 및 자동차, 철도 등 이동산업에서 16%가 배출됩니다. 예를 들면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게 되면 1톤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따라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국토교통산업은 기후변화의 책임이 큰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크나큰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산업은 기후변화 적응 도시, 클라이밋 프루프 시티, 스마트 도시, 스마트 시티, 살기 좋은 도시, 리버블 시티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듈화, 자동화, 인공지능, 자연 친화적 재료 개발 등 많은 해법이 국토교통산업의 탄소 발자국을 축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다수는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신속히 확대되어야 합니다. 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세계기후적응센터 글로벌 센터 온 애답테이션은 이러한 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네덜란드가 창설한 것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지역사회, 도시, 국가들로 하여금 대담하게 행동하고 기후 적응을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삼으며 긴급한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물 위에 떠 있는 건물, 영어로는 플로팅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글로벌 적응센터의 새로운 본부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건물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기능적입니다. 완전히 탄소 중립적이고 자족적인 건물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설계의 선구적인 모범이자 가장 명석한 마음들이 한데 모였을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교통 분야 종사자들께서도 창조적이고 명석한 마음으로 탄소 중립 도시, 탄소 중립 교통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은 이러한 시대에 매우 적절한 화두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시대에 어떻게 국토교통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매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이 서로 교류하면서 탄소 중립의 기술을
국토, 교통, 기술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탄소 중립 2050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께서 오늘 국토교통기술대전과 같은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중립의 실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라며 참석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